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인 것 같은데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간밤에는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10만 달러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즈음에서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가격 상황을 좀 보면 11월 5일 당선 확정 이후에 가격이 이제 상승했었죠. 그리고 12월 7일까지, 17일까지 이제 오를 때는 10만 6천 달러까지 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고 취임 전날 다시 1월 19일까지 상승한 추세를 보이고 이제 취임사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잠시 조정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10만 9천 달러를 한번 찍고 내려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1월 20일 날 이제 SEC 위원장 직무대행에 마크 웨다 위원을 임명하면서 이제 워낙 이제 친 가상자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날은 이제 크립토 관련 쪽에 이제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크립토 태스크 포스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거는 그 이상이기는 했는데 일단 TF 팀 정도만 꾸려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전체적인 정책을 보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막 첫날부터 행정명령 할 것 같고 네네.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겠다. 그쵸.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향후에 추가적인 구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이제 가상화폐의 수도이자 비트코인 슈퍼파워로 만들겠다 이런 뭐 캠페인들을 벌려왔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에 이 SEC 쪽에 마크 웨다라는 위원하고 또 이제 한 명 더 헤스트 피어스라는 매우 이제 가상화폐 또 적극적인 이 크립토맘이라고 부르는 위원을 선정했는데 이게 이제 SEC 쪽도 있지만 크립토 포스 쪽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재임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립토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듣고 기본적인 정책을 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속도의 문제보다는 방향성을 잡는 부분들을 처음에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속도가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의 방향성을 믿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그 기대했던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게 트럼프의 그동안 성향을 보면 그니까요. 본인이 이제 좀 분명하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공약들은 매우 이제 강력하게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국경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상화폐 쪽이나 이 가상자산 쪽에서는 매우 공약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립토 포스도 있지만 백악관 내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암호화폐 정책 총괄을 위해서 크립토 차르라고 네 명의 차르를 이제 임명하면서 강조했는데 이 차르를 임명했던 지역들이 매우 또 강력한 부분들이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국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트럼프가 아마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뭐 실행하거나 또 이행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뭐 의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SEC 이제 위원장 이제 후보로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이제 또 크립토 쪽에 이제 친화적인 사람들을 이제 후보로 임명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까 같이 마크 우에다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계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리고 크립토 태스크 포스를 통해서 가상자산 업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르도 있고 태스크포스도 있고 뭐 이게 천천히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뭐 트럼프 이기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이게 트럼프의 이제 20대 공약 사항에 가상자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 달러의 위치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해보면 이제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분들의 어떤 패권이라든지 어떤 미국 내 이익을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임기가 내내 아마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 재임 기간 4년 동안 코인 시장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ETF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솔라나, 리플 이런 쪽에서 조금 규모 작은 쪽에서도 ETF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 크립토를 받아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움직임이 ETF죠. ETF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기준 시가총액 1, 2위 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3위는 리플, 4위는 테더, 5위 솔라나, 그다음에 바이낸스, 도지코인, USDC, 카르다노, 트론 이렇게 10위까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큰 쪽에서 먼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지금 이제 ETF 승인 신청을 대기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특징이 좀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합성한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리플하고 솔라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권에서 좀 안전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합성한 ETF 쪽이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이미 승인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 개별 종목에서는 이제 리플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는데 금융권에서 이미 잘 알고 있고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리플은 그동안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하고의 이 소송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이제 ETF로 가는데 좀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솔라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추가적인 ETF들이 더 승인될 것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군요. 이제 계속 전통 금융 시장에서 코인 시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합성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조금 시가총액 덩어리가 큰 리플이나 솔라나의 가능성이 좀 높다. 계속 보고 계시고요. 이 외에 또 뭐 라이트코인도 ETF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세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전망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뭐 라이트코인 얘기가 좀 나왔는데 라이트코인이 이제 구글 전 엔지니어였던 찰리 리가 개발했었고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 비트코인보다 좀 더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거래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 뭐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실버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불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라이트코인은 시가총액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0위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출시는 이제 ETF 신청은 돼 있지만 전체적인 시가총액 규모로 볼 때는 조금 그 여력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조금 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라이트코인이 국내에서 22년도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래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전송 정보에 대한 익명화 기술이라고 해서
전송한 사람들의 개인 지갑 주소를 좀 가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암호화폐 쪽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래블 룰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선택하기가 좀 쉽지 어려울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구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플이나 솔라나 그리고 뭐 10위 안에 있는 상위 코인 중에서 또 합성 코인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청한 ETF가 도지코인이라든지 봉크라든지 심지어 이제 오피셜 트럼프까지 포함되는 그것도 있어요. 이 밈 코인을 ETF로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밈 코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제 제도권까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도 흥미로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관심은 많은데 ETF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밈코인 ETF는. 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솔라나나 리플처럼 이렇게 좀 덩어리가 크고 어느 정도 신뢰도가 확보된 그런 코인들을 ETF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쪽의 수급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쪽에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뭐 2025년 들어서 100이더 정도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다이로 이제 교환했던 내용인데 이 이제 이더리움 이 재단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연구개발 자금 확보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자산 다각화라는 부분들인데 이더리움 재단이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이더리움하고 랩핑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쓰려고 하면 뭐 다이는 어차피 이더리움하고 1대1로 지금 스테이블 형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과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 부분으로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전체 이더리움 그 유통량에서 그렇게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은 크지 않은데 일단 재단이 이제 매각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은 반대로 솔라나가 막 올라오면서 이더리움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솔라나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이제 확장성 문제하고 처리 속도 문제 그리고 이제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개발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솔라나가 이제 뭐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 때문에 되게 호감을 많이 가졌지만 중간에 보면 2021년 9월에 또는 2023년 2월 그리고 작년 2월에도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좀 그 먹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운된 적이. 이게 솔라나가 이제 거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서 2,000개 정도의 검증자 노드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거나 이 검증자 노드의 숫자가 픽스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론적으로 탈중앙화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은 중앙화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를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중앙화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고 처리 속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솔라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밈 코인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솔라나가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면서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이더리움 수수료도 높고 그런데 솔라나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제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선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솔라나가 지금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확실히 매력 포인트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더리움을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어쨌든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가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 요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괜히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잘 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규제 장벽이 또 생기고 오히려 막히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 트럼프가 취임 전에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을 직접 발행해서 낼 줄 몰랐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이제
그 폭스 뉴스하고 기자회견했던 내용에서는 내가 직접 출시한 밈코인은 맞다. 그렇죠. 근데 맞죠. 나는 그 외에 아는 사실이 없다. 그래서 약간 한 발을 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밈코인이 20%가 유통되면서 80%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에서 보유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을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정책들이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일 텐데 그렇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밈코인을 이미 취임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요. 발행해서 가지고 있으면 정책 결정과 개인의 이익이 지금은 이해 충돌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암호화폐 정책이라는 건 아까 같이 이제 태스크포스 그리고 암호화폐의 기업들과 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책을 정하고 이 백악관 내 암호화폐 정책하는 부분도 20명의 전문가들을 수렴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암호화폐 정책 전체는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분으로 갈 텐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별 사항으로 아마 따져 묻는 걸로 될 것 같아서 아마 투 트랙으로 가면서 이 정책 진행이 될 텐데 오히려 이 밈코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한 대중적인 효과와 홍보 그렇긴 효과는 하죠. 크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속된 말로 약간 어그로라고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을 좀 더 핫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뭐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예. 네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던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이만큼까지 끌어올린 건 당연히 트럼프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사람이 공약을 잘 지킬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시장 친화적으로, 기업 친화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는 매우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보유하고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량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량은 제한돼 있고 그렇죠. 또 유통량도 제한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은 오르겠죠. 가격은 이제 네. 오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 특성상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큰 변동성이 폭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는 어쨌든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그거와 더불어서 그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이 이제 견인을 하고 그 위에 알트코인들이 따라가는 추세라고 볼 때 그렇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ETF가 한두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통 금융 시장의 시스템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더 열린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뭐 또 암호화폐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자산 이제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뭐 단순하게 그냥 분위기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늘 많은 부분 얘기하면 분할식 적립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